순살 아파트 청월근을 묻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시죠. 네, 의자 오나요? 네, 의자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한의 컨셉 중입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웃긴다잉. 네, 많이 비주얼이 네. 많이 재밌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이거 갖고 이거 스탠리 망치인데 스탠리 망치요? 스탠리가 이걸로 죽었어요? 미국 브랜드 미국 브랜드인데 이게 미국 그 공구 1위 공구사 1위여서 친정.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막 철근 빼먹었다. 중국은 그래도 대나무라도 넣어주는데 한국은 왜 대나무가 없었냐. 뭐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대나무가 더 철근보다 비싼 거 아니냐. 대나무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갔어 그냥. 안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넘어갔어. 웃으면 안 되죠. 아니 웃어도 되죠. 왜냐면 다른 나라니까. 친정.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다가 술 먹다가 잘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한 영상이 아예 없더라고요. 네. 유튜브에. 그래서 전문가분이랑 함께하면 이게 진짜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다루자니 또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형님이라 혹시라도 형님이 이 업종에 있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계속 미뤄왔어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아니야 근데 형 제가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겁이 존나 없는 것 같아. 일본과학 형도 그렇고 빠꾸가 없어 사람이. 형 제가 형을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똑똑하시고 무언가를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망치만 빼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형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어저께 제가 지보다가 단어를 하나 봤는데 형은 패스파인더라는 그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거야. 길을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형님이랑 같이 이제 친해지면서 제 삶에 겪는 문제, 형 삶에 겪는 문제, 형 주변의 인물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냈을 때 저는 항상 제 답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형이 더 최선을 찾더라고요. 유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는 것으로 밀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형님밖에 없겠다.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형한테 뭔가 자문을 좀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형님이 정말 최선의 답을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순살 철근이면 해결이 될 겁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순살철근 좋아하실까? 좋죠. 순살치킨 맛있죠. 네, 치킨은 맛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은 중간중간 뭐 형님이랑 약속 아닌 약속인데 사실 이제 제 스스로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물론 제가 이제 많은 유튜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고 많이 이렇게 해보지만 공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형님 같은 분이 유튜버를 시작해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저는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누군가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첫 만남도 어떻게 보면 형님의 도움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집에 관련된 문제를 겪는 분이 계시면 혹시 댓글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리고 또 지금 집진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시작을 하셨어요 유튜브를. 그럼 이쪽에다 문의를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컨텐츠 홍보 하나 해도 돼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하려는 게 물 새는 니네 집이에요. 물 새는 니네 집. 물 새는 니네 집.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거나 집을 짓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가 문제가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정해서 가서 원인 알려드리고 만약에 집을 짓고 있는 중이면 이 업자와의 계약이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계약을 어떻게 변경하십시오. 이거는 이런 사람이랑 더 이상 일 안 하고 다른 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조언이나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장사의 신 약간 유튜버분이나 아니면 백종원 대표님처럼 이제 집 관련돼서 이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뭐 살 수는 없겠죠. 나도 집을 못 샀는데 뭐 아니 뭐 여러분들 중에 사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월세나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결국 이제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어보면 분명히 지네 또 아는 업자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됐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형님이랑 친해지고 나서 들었는데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이쪽 업종에서 사실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살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터진 거니까. 네, 맞아요. 순살도 그거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집진수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GS건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이게 GS건설이 내가 볼 땐 조금 억울한 면은 있어요. 그래요? 억울한 면이 있는 게 뭐가 억울한 면이 있냐면은 요 GS건설 이 아파트 이름이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안단테 아파트가 이름 뭐냐면은 되게 잘 지었다. 왜냐면 그 스파게티 그 약간 단계 알단테가 약간 딱딱한 거니까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 안단테는 그리고 음악 용어야. 죄송합니다. 알덴테인가봐요. 알덴테고 안단테는 음악 용어야. 안단테 아파트라고 왜 붙었느냐? 자이라고 붙어야 되잖아요.
GS가 했으니까 자기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안단테가 왜 안단테냐면은 그 GS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컨소시엄 아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GS건설이랑 동부건설이랑 그다음에 어떤 건설이랑 세 군데가 협업자니까. 40대 30대 30으로 같이 돈을 넣어가지고 수익을 분배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두 개가 듣보잡이다 보니까 GS건설이 독박을 쓴 거야.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건 뭐냐면 무너진 구간이 그 컨소시엄 건설이라는 거는 그 세 개 건설사가 각각 뭐 1동, 2동, 3동, 4동은 네가 해. 5동, 6동, 7동은 네가 하고 8동, 9동, 9동, 10동은 네가 해.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 무너진 자리가 GS건설이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고. 네, 확실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안단테 아파트가 붕괴된 것인데 어쨌든 GS건설의 단독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 가도 또 복잡한 거예요. GS건설 아마 이거 법원 가겠지. 법원 갈 텐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을 갈 텐데 이거 GS건설 책임이라고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순살자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이제 두 개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검단에 있는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건설 중이에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주차장이 무너졌어요. 지하 주차장. 네,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무너진 거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의 주차장이 꽤 커요? 꽤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보면은 동과 동 사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동과 동 사이가 그냥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진 검색해보면 장난 아닐걸? 근데 그게 너무 위험했던 게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작업자가 없어서 그 사람이 안 죽었는데 그 자리가 원래 어떤 자리냐면 애들 놀이터 자리야. 근데 그때 안 무너지고 만약에 분양 다 되고 애들 놀고 있는데 무너졌으면은 GS건설 문 닫아야지. 아니 3개 다 닫아야죠. 네. 그때 진짜 답이 없었겠네. 문 닫아야 돼요. 그때는 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애들이 죽는 사고기 때문에 거의 세월호급이었을 거예요. 거의 세월호급이었을 테고 정말 천우신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네. 네, 진짜. 네. 훌륭하네. 근데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GS건설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일주일 후에 울산에서 이제 지웰시티자이 신영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돈을 내고 자이가 붙었기 때문에 GS가 이제 건설하는 GL시티자이에서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게 적발이 된 거야. 원래 콘크리트는 비 올 때 부으면 안 돼요. 네, 비 올 때 부으면 안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릴 건데 비 올 때 부으면 안 되는데 딱 걸려버린 거지. 근데 이게 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냐면 이걸로 잠깐 설명해도 되죠? 그럼요. 자, 요게 만약에 기둥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슬라브, 그러니까 바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와 얘는 서로 이렇게 다른 재료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무너지는 것을 이 힘을 전단력이라고 하거든. 전단 파괴라고 해요. 전단 파괴. 그래서 요 기둥은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가고 요 슬라브가 붙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철근을 막 이렇게 넣거든요. 이거를 전단 보강 철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연결해주는 거. 철근이 이렇게 왜냐면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콘크리트는 압축력밖에 못 받기 때문에 전단력이나 늘어나는 힘은 철근이 버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철근이 이걸 버텨줘야 되는데 안 되고 펀칭, 그러니까 얘가 뚫고 올라가고 바닥은 내려앉으면서 전단 파괴가 일어난 거지. 근데 이게 혹시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형님 지금 그러니까 철근이 만약에 없는 순살 건물의 경우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철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안 들어간 거지 한마디로. 그죠. 많이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되죠. 당연히 아예 고정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간 건 아니고 적정량보다 많이 적게 들어간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정량이 100개라고 치면 지금 몇 개 정도 들어간 거예요? 30% 들어갔다고 하던데? 뉴스에서 아직도 지금 확실한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뉴스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30%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 건 이걸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 모든 거를 다 합쳐서 30%인지 여기만 30%인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 철근 빠진 부분 강도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내가 조사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은 아껴야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압축하는 힘은 철근이 어차피 받는 게 아니라서 빠진 부분이 압축을 받는 곳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도면대로 하지 않았고 위험하게 했으니까 GS건설은 욕먹어야 마땅하지.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30%밖에 안 넣고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뭐예요? 지금이에요. 펀칭이에요.
최악의 사태가 바로 일어난 지금, 거예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다른 이슈들이 너무 빨리 덮어줬어. 이거 그렇게 덮일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웃기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형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 펀칭이 일어난다는 건 진짜 이게 이렇게 무너진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바로 전에 전조 증상인 거죠? 그 전조 증상은 뭐냐면은 네. 바닥에 기둥이 있는 부분에 네. 철근들이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올라와요. 솟아 올라와요. 네. 그래갖고 솟아 올라오는 게 눈으로도 보여. 그러면은 이제 이거 무너지겠는데? 해갖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선풍 거야. 전이 그러니까 맞아요. 네. 선풍전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이번에 태풍도 오고 뭐 하니까 네. 진짜로 주저앉아 버리면 좆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건설사 애들도 진짜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다 했을 거고 정말 한마디로 좆될 부분은 보강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보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무너지면은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할 수 네, 있는 웃으면서 할 수 진짜-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니야. 진짜 위험한 네. 상황이군요. 근데 이제 조금 이거는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주차장 부분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의 부분도 위험하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 기둥이 버티는 구간과 아파트가 버티는 구간의 철근은 다른 거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잖아요. 기자들이 쓴 기사는 생각보다 팩트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고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국토부 조사를 신뢰해도 된다. 국토부가 조사하고 전문가가 조사해 이 정도까지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조사해서 여기는 보강해야 되고 여기는 보강 안 해도 되고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약간 궁금한 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철근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계속 터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읽어본 기사에 의하면 건축사에서 그러니까 어디 하청 맡긴데도 철근 몇 개 빼. 그리고 건축사에서도 몇 개 빼도 안 무너져 하다가 지금 이게 터진 거라는데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그 철근을 안 넣은 이유가 그거는 이제 일반인의 인식과 이제 업계의 인식은 상당히 다른데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원인이 철근을 빼서 돈을 벌자라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네. 아끼자는 관념이 네, 아니에요. 그 관념은 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왜냐면은 철근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부분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철근을 값이 아까우니까 네. 뭐 중국은 대나무를 넣는다더라.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좀 남겨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덜 넣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철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을 때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재료비의 포션이 많지 않아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철근이랑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그 비용은 얼마 안 돼요? 네, 노무비가 많이 들어가요. 노무비가 네,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 사람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근을 잡아매는 게 기둥 아까 말한 요 바닥과 기둥 사이에 이 철근을 연결하는 것을 전담 보강근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이 하는구나. 네, 사람이 다 하나하나 다 매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네. 그럼 재료비가 아니었네요, 진짜. 돈을 아끼는 건 맞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네. 어. 이게 일단 대박이에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이 포인트는 진짜 꼭 집어야 되는 게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야 철근 그거 얼마나 한다고 몇 개 빼가지고 그걸로 씨발 뭐 치킨 사 먹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철근은 평당 20만 원? 평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좀 크긴 네. 큰 거죠. 생각해보면 평당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뭐가 좀 미스테리하냐면 이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작은 건설사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건설사를. 홍보하셔도 돼요. 올소 네, 건설. 저는 올소 건설이라고 굉장히 여기 지금 댓글에도 고철 사장한테 파는 아저씨들이 있긴 하다고 하는데 철근이 지금 현재 가격이 톤당 한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톤에 한 120만 원 정도 해요. 1kg에 120만 원. 네. 아니야 1톤에. 1톤. 네, 1톤에 한 1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고철 박박 긁어갖고 팔 때는 톤당 고철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이미 그거는 잘라내고 이렇게 가치가 없는 철이기 때문에 고철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서 뭐 떼돈 벌 수 없다. 네, 그 돈 팔아서 떼돈 벌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뭐랄까 미스테리한 건 이거예요. 저는 사실 건설인으로서 자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거 혹시 보셨어요? 블라인드의 글에 야 건설사 맨날 철근 빼먹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야 네가 한번 해봐. 건설사 철근을 어떻게 빼먹어 보는 눈이 얼만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빼먹었죠. 네, 그 블라인드에 이제 그 사람도 건설사 직원이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건설을 할 때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주택이나 이제 빌라를 많이 짓는데 도면이라는 게 준표쿤한테 제가 1시간만 설명하면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그림이. 도면이요. 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체크를 하겠다고 나서면 철근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도면 그림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보는 눈이 너무 많아.
보는 눈이 너무 많은데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아파트는 첫 번째로는 상주감리라고 해서 아파트가 제대로 철근이 들어가는지 제대로 짓고 있는지 마는지를 보고 있는 인원이 한 6명 정도 돼요. 감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사가 GS 건설사가 있잖아요. GS 건설사는 솔직히 말해서 철근 지네들이 안 해요. 하청업체가 골조, 그러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가 따로 있어서, 저는 조서건설이라 가지고 제가 직접 하는데 GS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청을 하니까 GS 입장에서는 계약된 돈이 있기 때문에, 도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얘네가 철근을 넣는지 감시하고 안 넣었으면은 후드려 까면 돼. 그리고 그 하청은 또 자기들이 정직원을 갖고 안 해. 걔네도 하청. 반장급이 있단 말이에요. 반장급이 있고 그 반장들이 넣는지를 또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장들도 나가서 여기 철근 안 들어갔어 뭐 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주자 조합이 만드는 아파트면은 조합이 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철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또 본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엄청 많아. 근데 옛날에 로마 시대부터 어떤 격언이 있냐면, 반란은, 나쁜 짓은 입이 2개가 넘어가면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만 알아야 돼. 예, 나쁜 짓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알면 어딘가는 결국은 새. 그래서 정말 조금의 사람들이 잘 공모해서 빠르게 실행했을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디선가 한 명이라도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해병대 뭐 보셨어요? 감찰단장 나와서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도, 그 과정 속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한 거야. 그만큼의 인원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거는 이해는 돼요.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 나도 욕구가 있었어요. 못한 거지 나는. 그러니까 무슨 욕구요? 그러니까 철근 안 넣고 싶은 욕구는 있지.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철근 안 넣고 싶지. 철근을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빼먹겠다의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2020년에 빌라를 지을 때 빌라 공사비를 평당 430이라고 했어요. 평당 200평. 빌라가 몇 평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200평이에요. 빌라는 200평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430은 그럼 얼마예요? 430이면은 200평 지으면은 뭐 한 8억 이러면은 빌라를 지었다고요? 8억. 네. 근데 요새 빌라 지으려면은 평당 720, 750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목수들 노임은 인건비는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한 10%밖에 안 올랐어. 철근이 대표적인데, 철근이 톤당 2020년 때 톤당 64만 원이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28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2배 올랐어. 2배 올랐네. 네, 2배 올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저 빌라 지을 때 보통 8개월이면 다 짓거든요. 저는 8개월이면 지어요. 아파트는 4년 지어요. 4년 전에 내가 계약을 했단 말이야. 나 이 돈으로 아파트를 지을게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4년 동안 짓고 있는데 철근값이 계속 올라. 그 돈으로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가 도망간 게 바로 강동구 무슨 대단지 뭐지? 와, 이거 형 진짜 소름이다. 네, 도망간 게.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가 완전히 카타르시스가 있네요. 거기가 어디였지? 와, 쩐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오르니까. 둔촌주공이 그래서 시공사가 너 뭐 5조 안 올려주면은 나 안 하고 나 여기까지 하고 타절하고 갈 거야. 그게 타절이에요. 그러니까 탈주하는 거죠. 네, 탈주하는 거예요. 존나 강하네요. 네. 자, 아우디랜드님, 그러면 애초에 계약할 때 높게 불러야 되나? 아우디랜드님 혹시 집 짓는데 옆에 있는 시공사는 이거 제가 10억에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눈이 해안이 있어갖고 야 철근값 오를 거니까 12억에 지을지 않으면 난 도망가야 하고 12억 부르면은 하실까? 안 하시지. 지돈이 걸리면 못 안 하시지. 다 최저가의 차인데.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있어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오른 거를 원래는 받을 수 있는데 건물주들이 갑질을 한다. 안 준다. 안 주지. 안 준다는 입장에서 근데 제가 소비자 입장이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제가 건물 짓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철근값이 올라서 12억, 2억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야, 씨발 우리 계약서에 10억이라고 썼는데 2억을 내고 왜 더 줘야 되냐? 뻑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준촌주공에서도 조합원들은 나와서 울잖아요. 아니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건물주도 놀래죠. 놀란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 이게 되게 초유의 일이긴 해요. 이렇게 지는 동안에 이렇게 오르는 게 초유의 일이기도 해. 그런 일이 없었어.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 단 한 번도. 네, 근데 정말 초유의 일이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거를 어떻게든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건 추측이에요. 이거 정말 위험한 추측이야. 내 생각엔 LH에서 그랬을 거야. LH도 눈 감아준 거야. 왜? 너 이거 철근 다 넣고 지어. 그럼 시공사 도망갈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빼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도망가지 마. 지어. 그리고 아까 그 하도급 업체한테도 GS는 야 이거 철근 받은 이런 거 도망가지 마. 지금. 그럼 그 하도급 업체는 또 밑에 반장한테 야 덥고 고생하는데 인건비 28만 원 올라주려고? 야 25만 원은 그냥 지어. 그럼 나 1시간 좀 일찍 퇴근하고 철근 좀
알았어 도망가지만 말고 지어. 아마도 난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빼먹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마무리는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밑으로 가면 그게 있네. 그러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긴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 약간 비유를 하자면 마술로 비유를 하면은 내가 준표꾼한테 마술을 시켰어. 근데 이거를 한 4년 전에 계약을 했어. 그래갖고 행사비를 200에 계약을 했는데 어느 순간 행사가 400이 된 거야. 물가가 존나 비싸지니까. 그래갖고 원래 2시간 공연하기로 했는데 준표꾼이 1시간 10분 되니까 아 씨발 나 안 해 나 갈 거야 형 하면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엔딩 멘트는 좀 하고 가졌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존나 어려운 비유였네요. 자 엔딩 멘트만 좀 하고 가주라. 그래, 관객들한테 오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만 좀 하고 나가라. 아 그렇구나. 콘크리트를 머리에 부어서 성형하다니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콘크리트를 머리에 부어서 성형을 어떻게 해요? 이게 뭐 공구리 그러니까 유토피아죠. 공구리를 부으면 성형이 왜 되지? 무슨 무한나물 같은 건가? 공구리를 받으면 눈이 좋아지고 코는 뭐 하고 뭐 이런 거야? 모르겠어요. 오, 네. 아 진짜 있대. 진짜 있다고? 콘크리트를 녹인다고? 네, 콘크리트를 녹여서 성형을 한다고? 무겁지 않아요? 아니 일단은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이랑 알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알칼리를 계속 손에 닿고 피부에 닿고 세포에 닿고 있으면 세포가 다 망가져요. 단백질을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그거 사람이 살 수가 없을 텐데 콘크리트를? 본 콘크리트를 뒤통수에 넣어서 집어넣는다고요? 야 미국에서 그렇다고. 불법 시술로? 미국 분들은 그 사람들은 조금 번만 살아서 빠꾸가 없어. 이분들은 노빠꾸야 진짜. 이분들은 걔네는 진짜 천조국인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씨발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그 삭센다도 맞으면 부작용이 갑상선 암은 되잖아. 암은 고치면 되지 뭐. 그래, 수술하면 되지. 암은 씨발 살 빼는 게 암 잔행가 갑상선 암군 잔행가 이제 왔구만. 그래. 걔네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천조국은 그래 수영하면 배영 못해. 배영하면은 그 수영 마스팅 가잖아요. 코가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게 뒤통수가 이렇게 하고 좆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깡패 영화에서 나올 때 그 발에다가 그 콘크리트 그렇게 그러니까. 세번 발라서 넣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요. 콘크리트를 넣는다고. 야 미쳤네. 멋지네요. 실리콘 같은 인체에 무해한 걸 넣어도 진짜 위험한데 부작용이 생기고 거부 반응 생기고 하는데 야 그래 천조국은 가능한 거야. 그래요. 멋지네요. 그럴 수 있잖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러 왔을 때 누가 뒤통수에 대고 총을 쏠 수도 있잖아요. 천조국이니까. 그죠. 그걸 대비한 걸 수도 있다. 그럼 콘크리트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철근은 넣을 거 아니야. 철근을 철근을 넣어. 와 지렸다. 공구리와 철근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철근을 넣는구나. 야 이거 방탄머리야 씨. 야 철근을 철근 생각을 못했네. 방탄통수래잖아. 그래 방탄. 그치 거긴 순살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는 야 잘하네. 그래. 배울 점이 있다. 배울 점이 있는 거였어. 네, 그레이트 아메리카 괜히 미국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천조국이 1등 하는 거고. 그래서 애플 있는 나라. 다시는 천조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럼요. 무시한 적이 없지만 무시한 적은 없는데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뒤통수에 철근 넣는다는 얘기 존나 웃겼네. 와 최고였다 진짜. 와 뒤통수에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철근과 함께. 추억은 철근과 함께. 진짜 오늘 주제를 관통했네. 철근은 그래. 그러니까 GS 애들이 천조국만 못한 거야. 지금 얘기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네. 네, 훌륭했어 진짜.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GS자이 철근한 다음에 공구리에 물 섞다가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공구리에 물 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공구리가 시멘트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원래 시멘트는 사람 죽일 때 쓰는 거고 우리 그건 인정했잖아요. 뭐라고? 시멘트는 사람 죽일 때 쓰는 거지 우리가 집 지을 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래요? 시멘트는 뭐냐면은 필요한 재료를 서로 본딩 해주는 역할만 해요. 본드처럼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 힘을 버티는 거는 자갈이랑 모래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배합한 특수 재료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자갈이랑 모래랑 이제 시멘트가 잘 배합돼 갖고 눌리는 힘을 받는 건데 물이 들어가면은 무거운 건 깔아앉고 가벼운 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 바닥이 있는데 여기에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가 막 섞여갖고 이렇게 딱 굳어야 되는데 그래야 튼튼하네. 밑에는 자갈만 다 가고 위에는 모래만 다 뜨고. 위험하구나. 네, 그러다 보면은 균열 쫙쫙 가고 거기서부터 다 콘크리트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은 철근이 공기에 노출되니까 다 녹슬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물을 섞는 게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 기한이 있으니까. 맞아요. 기한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원래는 비 오거나 폭염이거나 하면은 공사를 중단해도 된다는 규정이 다 있어요. 인정 안 해줄 뿐이지.
갑이 인정 안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건축사 입장에서는 그걸 내 알바냐 하고 네, 씨발 우리 분명히 이날까지 짓기로 했는데 니네가 씨발 쉬지 않았냐 이렇게 네. 얘기 나와버리면 또 근데 소송은 다 받을 수 있어. 소송 언제 하고 있냐고. 기본이 3년이고 지체상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보통 하루에 0.5%예요. 하루에 0.5%면은 둔촌주공 제가 찾아보니까 둔촌주공이란다. GS 4조 3,600억이라더라고요. 4조 3천. 뭐가 총 건설 비용이 4조 3,600억이야. 엄청나네요. 예. 그럼 하루에 지체상금이 43억이에요. 하루 공사 밀리면 43억을 내야 돼. 43억이 손해가 네, 돼서 네. 와. 한 달이면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물 치는 거는 얘네들이 물을 타기 좋아서가 아니라 네.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고 원래 법적으로 하면은 시간 안 맞춰도 다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준표쿤이랑 내가 집을 지었어요. 내가 10억에 짓기로 했고 잔금을 1억을 남겨놨어. 근데 시간 너 못 맞췄잖아. 잔금에서 이거 까고줄 거고 돈을 안 주기 시작해. 그리고 이걸 소송하면은 1억을 5년 있다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 그냥 빨리 지어야지. 빨리 짓고 물 타는 걸 생각하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물 탄 공구리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집을 맡기는 사람들한테 너무 추워서 콘크리트가 위험하고 부실해지니까 비 오니까 뭐 하니까 이날은 공사를 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존나 싫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존나 싫어. 아니 이사일장 다 맞춰놓고 뭐 했고 하는데 아니 그럼 당신 집 비 세고 물 세고 금 가고 해도 좋습니까? 아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네가 알아서 나 너무 이게 너 업자 입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좋아요. 네가 알아서 아니, 그러니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악역이 있다기보다도 네. 서로의 입장 차가 있으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네. 맞물릴 수밖에 네. 없는 문제네요. 딜레마가. 그래서 이거는 GS 이 새끼들 존나 나쁜 새끼들이네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유추하냐면 GS가 불공정한 계약을 제일 많이 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GS의 영업력이 부족하든 아니면 그때 수주를 뭐 많이 했어야 됐든 뭐 했든 간에 굉장히 부실한 계약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면 형 그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집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결론적으로는 뭔가가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해요? 무너뜨리고 다시 짓진 않을 오늘 거야. 못 받아 결론적으로는. 못 받아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공사 목적물을 목적에 맞게 보강하고 그 보강이 적당하게 보강이 돼갖고 이거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결이나 어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 결과가 나오면 못 받겠지. 근데 이미 어차피 지하주차장 지금은 지을 때 무너졌으니까 어쨌든 네, 다시 살려고 다시 살려고 다시 할 거고. 그럼 다시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해준 말인데 지나가다가 형법에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집이 무너지거나 금이 갔거나 했을 때 손해액이 산정됐을 때 그것을 배상을 하라고는 할 수 있는데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았을 때는 배상을 하라고 되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무너진 게 아니니까 살고 네. 있는데 무너진 게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치웠고 다시 쳤으니까. 근데 이건 진짜 네. 근데 하늘이 돕긴 했네요. 만약에 진짜 사람 죽었으면 와 큰일 날 뻔했네. 정말.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솔직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야 난 못 믿겠고 하면은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어. 계약을 취소하려는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합당한 사유는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 당사자로서 얘는 제대로 안 지어질 건물이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그리고 철근도 원래 개수보다 적게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냐? 형님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네. 만약에 진짜 철근 안 넣고 순살로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밀어도 무너질걸? 형이 그냥 이렇게 밀면 그냥 내가 무너지고 바람 불면 무너질걸? 예. 진짜 그 정도 예. 수준이구나. 횡력을 못 버티니까 내가 밀어도 무너질 거예요. 대나무가 괜히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 그 중국 대나무는 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이 없으니까 옆으로 넘어가는 힘을 못 버텨서. 그냥 네네, 그냥 내가 밀어도 무너진다니까 진짜로. 걔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대단한 새끼들이야. 철근을 대나무를. 계란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새끼들이야. 나는 크리에이터라니까. 진짜. 나는 상상을 못했어. 그렇게 대나무. 그러니까 내가 상상력이 부족한 거 같아. 이래갖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 크리에이터는 걔네요. 진짜. 그게 크리에이터지. 다음에 우리 둘이 하면 안 되고 다음에 나 혼자 대나무로 한번 벽 만들어갖고 밀어볼까?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내가 대나무를 무너지겠죠. 밀어봤습니다. 신정. 위험한 거에 대한 것만 몇 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한가요? 라고 준표 씨가 그랬었잖아요. 준표 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 이렇게 철근 않는 거가 대체 왜 위험한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는 요렇게 철근 넣으면 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진율이라고 하는데 철근을 10가닥 넣을 걸로 계산이 된다면은 20가닥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안전하게. 그래서 그걸 마진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구조기술사의 기법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마진율 그렇게 안 줘도 돼.
응력 파괴 실험부터 무슨 뭐 어떤 시뮬레이션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그렇게까지 마진을 안 둬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웃긴 말로 옛날 시대에는 라떼는 말이야 다 빼먹어 그걸로 막걸리 사 먹고 그 정도도 못하는 게 무슨 현장 소장이라고 인부들 막걸리도 사주고 돼지고기도 사주고 해야지. 근데 지금은 한두 개 빼먹어도 정말 위험한 거지. 만약에 10개 중에서 옛날에는 10개 더 넣어서 20개였다면 지금 10개 중에서 5개 더 넣어서 15개가 돼버리니까 뭔가 5개만 더 빼먹어도 그렇고 정말 타이트하게 진 데는 2개만 넣을 수도 있으니까. 와 진짜 위험한 거야. 네, 그래서 정말 위험해. 두 번째는 또 뭐가 위험하냐면은 나는 마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 거고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거 알아요? 지금 전기차가 원래 자동차보다 하중이 1.5배예요. 더 많은 무게. 예, 그러니까 아니 전기차가 무게가 일반 자동차가 한 1600kg 가까이 되는데 같은 급의 자동차 중에 전기차로 가면 한 2400kg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워지는데 우리가 하중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하중과 동하중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움직이는 하중과 가만히 있는 하중이 있는데 각각 그 표가 있거든. 그 표에 맞춰서 하거든. 근데 그게 옛날 기준이야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거 우려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걸로 무너지겠죠. 예, 이걸로 무너질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진짜 많아. 만약에 중공된 아파트인데 옛날 지은 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에 있어. 근데 모든 차가 전기차로 다 바뀌었어. 보강공사 안 했어. 안 무너질까? 나 모르겠어. 솔직히 되게 무서워. 나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진짜로. 아 진짜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하긴 하네요. 지금은 뭐 전기차 대수가 10% 20%밖에 안 되니까 그거 괜찮은데 한 50%만 넘어가도 나는 오래된 아파트들 문제 생길 것 같아. 진짜로. 이거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빌라도 마찬가지고 자꾸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뭘 해? 나 아는 형님이 빌라 옥상에다가 그 수영장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형 풀장을 갖고 와서 물 채워놓고 막 이렇게 놀겠단 말이에요. 내가 전화하고 막 뭐라고 했거든. 형 거기 그거 물 올려갖고 물이 1m 1m에 1톤인데 그거 형 지금 물 담은 거 한 5톤 올라간 거다. 지붕은 그렇게 하중을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지 않는다. 이거 큰일 난다. 형 이거 네. 이 얘기가 저는 형이 얘기해주고 나서 네. 제가 찾아보고 존나 깜짝 놀란 건데 카이지라는 그 만화가 있어요. 아 도박묵시록. 근데 그 도박 묵시록에서 룰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굿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룰렛이 있는데 이걸 조금만 기울이면 이게 진짜 100%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봤어요. 그래서 걔네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위에다가 물탱크를 받아가지고 정수기통에다가 건물 자체의 하중을 존나 증가시켜서 이게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근데 형 그게 물질하다가 일본에서 실제로 무너진 사건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거 뉴스로 보고 그 사람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쓴 거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빌라 옥상 무너진 사례가 꽤 많은데 사람들이 아까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잘 안 하려고 그 형한테도 전화날 그 형이랑 손절됐어요. 내가 막 뭐라고 했더니 네가 뭔데 씨발 이렇게 손절됐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철근을 한두 개 빼먹는 게 되게 위험한 게 마진이 별로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옛날처럼 건물을 안 써. 옛날처럼 안 쓰고 진짜 무식하게 써. 그러니까 진짜 존나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쓰시는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정말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 슬라브가 무너지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삼풍백화점이나 월드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그 우리 월드트레이드 센터 비행기 박아갖고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게 바로 연쇄 붕괴인데 우리의 바닥은 그냥 우리가 걷고 가만히 서 있고. 그 두 이야기를 따로 다음에 이제 할까요? 아니요 두 네. 이야기를 인제해도 될 것 같아서 네. 형 저는 형 얘기 중에 진짜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게 네. 여러분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는지 모르죠. 나 듣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혹시? 삼풍백화점은 몇 가지 이유로 무너졌는데 하나는 이제 이 회장이 한국인은 온돌에서 밥을 먹어야지 라고 해갖고 이제 최상층에 있는 식당가에다가 우리 이런 그냥 온돌이 아니라 정말 전통 온돌 있죠. 돌 데워서 하는 그 온돌을 맨 위에 식당에다가 올려놨어. 그리고 그 위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올려놨는데 에어컨 실외기의 하중에다가 물탱크 하중까지도 이렇게 올려놨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문제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하중 문제야 결국은. 그래서 옥상의 하중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삼성백화점이 이제 그렇게 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 자이에서 있었던 것처럼 펀칭 현상이 나온 거야. 무너지기 전 전조증상이 3일 전인가 뭐 이틀 전인가에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영업을 안 하고 이제 안전 점검을 하고 잭 서포트라고 이제 받쳐주는 거 받치고 했으면은 아무 일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펀칭이 났는데 이 회장이 야 그거 갖고 건물 안 무너지고 실제로
당일 사고 당일날에는 무너지는 전조 증상까지도 나왔는데 야 계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이거 다 계산하고 네가 돈 벌을 거냐고 네가 돈 벌 거냐고 하고서 끝까지 사람들을 못 나가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펀칭 되면서 첫 타격을 꽝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든 바닥은 내가 걷고 서고 물건을 두고 하는 충격에는 대비가 돼 있지만 어마어마한 무게 콘크리트 바닥이 팍 치는 거에는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쾅 치니까 밑에 것도 쾅 내려가는 거고 그 밑에 것도 쾅 내려가는 거 쾅 내려가서 연쇄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브가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면은 연쇄 붕괴가 되기 때문에 연쇄 붕괴로 산풍은 폭삭 무너지고 난 거죠. 와 존나 무섭다. 네, 개 무섭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렇게 무너졌을 때 예를 들어 펀칭 현상이 나는데 제가 건물에 갇혔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사고율이 제일 높아요? 이거 약간 사고의 미학인데 네. 무조건 이제 건물에서 제일 튼튼한 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코어라고 하는데 네. 코어는 어디냐면 비상계단이야. 그래서 산풍도 보면은 양쪽에 비상계단 코어는 가만히 서 있고 펀칭 현상으로 가운데 슬라브만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비상 계단으로 사고가 났을 때 뛰어가면 무조건이에요,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들이 이제 화재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형 건물은 비상 건물이 양압이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우웅 나와서 밖에서 연기가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걸 이제 플러스 압이라고 하는데 바깥보다 압력을 더 높게 주는 거야. 공기는 항상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연기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연기도 안 들어오고 무너지지도 않고 코어라서 단단하고 거기도 탈출하려면 어차피 비상계단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건 저는 약간 패러노이드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일단 비상 위치를 다 봐요. 코어는 정말 엔간에서는 안 무너져요. 엔간에서는. 아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다 그래도 양쪽이나 뭔가 이렇게 서 있는 그 구조물들이 다 비상 계단이에요. 다 비상 계단이에요 거의. 그렇구나. 그래서 코어로 가면 되고 그냥 생각 없이 코어로 뛰어가면 돼요. 형 잠시만요. 치킨 네. 아마 왔을 것 같은데 23분 아, 만에 네. 왔었는데 치킨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 아, 해주시죠. 집주소 홍보 네. 하시고. 그 층간소음 아까부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층간소음은 이거나 할 말은 있는데 이거 100% 욕먹는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욕먹는 얘기니까 안 할까요? 할까요? 누가 욕을 먹어요? 내가 욕을 먹는다고. 왜요? 내가 사실관계대로 얘기를 하면 욕을 먹는다고. 할까요? 아마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왜 일어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왜 일어나고 이거를 막을 수 있고 없고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결론은 아파트 사는 사람은 민감하면 안 돼요가 될 거거든. 민감하면 아파트 살지 마세요가 될 거거든.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왜 욕을 먹는 발언이에요? 아니 전문적으로 진짜로 그런 구조상 어쩔 수가 없다. 네,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욕 먹을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구조상 그렇다는데 뭐 다 똑같아요. 이걸 층간소음을 막으려면은 벽식 구조면 안 돼. 일단 기둥보 구조여야 돼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건설비 올라가죠. 아니 15명 그러니까 15층 아파트에 15명 못 살고 뭐 10명이 되지. 10명 뭐. 그 다음에 바닥에 단열재를 좀 높게 깔아야 돼요. 그럼 또 단열재 높아진 만큼 또 덜 그럼 8명 살아야 돼요. 8명 살죠. 그 다음에 안에 무슨 뭐 금속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깔아줘야 돼. 그럼 또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2배 돈 더 주고 살 의향이 있으면은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층을 지가 살 수 있으면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나 그러니까 공동주거라는 게 되게 저렴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되게 비싸고 좋고 누구나 살고 싶고 한 방식인데 공동주거는 애시당초에 프라이버시가 없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층간소음에 대한 법규라도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해 주는데 미국 가보셨잖아요. 일본이나. 미국 진짜 근데 여러분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미국 가서 저 길 그때 버스 타고 가다 본 건데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나와 밤에. 근데 우리가 따지면 우리 여기 벽 있죠. 이 벽에 사람이 벽을 뚫고 나왔다니까. 그럼 뭐 나무벽인데. 그러니까 걔네 진짜 그거 나무라면서요. 걔는 나무벽이랑 나무바닥이어갖고 위에서 나랑 수평군이랑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면은 아래층까지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그렇게 맨션은 프라이버시가 없고 그래서 미드 보면은 어떤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당신 와이프를 이렇게 만족시키는 거야? 주말 내내 소리가 끊기지 않던데 이 녀석. 그러니까 나 주말 내내 출장이었는데 씨발 이렇게 하는 그 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옆집, 아랫집, 윗집이 프라이버시가 없어 원래. 공동주택이라는 건 원래 그래.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돈을 들여서 지금 바닥에다 층간소음만 진짜 깔리거든요. 돈을 들여서 그거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제 모든 사회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층간소음을 위해 어디까지 돈을 쓸 의향이 있냐 이거야. 근데 돈은 모르겠고 니네가 씨발 아파트 이 정도 가지고 주고 샀으면은 아까랑 똑같네요. 안 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답이 없는 거지. 그냥 답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딱 이런 거죠. 층간소음에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되면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더 듭니다. 네. 아니 그건 모르겠고 안 들리게 해달라니까. 네. 돈은 일단은 못 주고 안 들리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시는데 내가 그 정도는 부탁 못해. 이지랄 하니까 이제 그럼 뭐 씨발 어쩌라는 건데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루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층간소음 돈 바르면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 일군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 내부 문건을 보면 아파트의 이윤율이 정말 잘 나오는 데가 2%, 대부분이 1%예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1%를 먹는. 네, 그러니까 건설사가 1%를 먹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 걔들이 돈을 많이 버냐면 그냥 많이 4조짜리를 지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4조의 1%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얼마죠? 한 4조 1%만 400억이죠. 400억. 네. 그런데 이게 항상 퍼센트인데 내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모든 세대 다 들였을 때는 그 1%를 못 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 못 먹겠죠. 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아예 뒤로 까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건설사가 특히 이 정도 엄청나게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건설사가 이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단독주택지만 거의 한 8%. 제가 8%. 와, 그러니까 엄청나긴 하네요. 네, 제가 8%. 그 다음에 좀 유명한 건설사들이 있어요. 정말 예쁘게 잘 짓는 유명한 건설사들이 인테리어가 보통 한 15%.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뭐 하고 하면은 보통 내가 1억을 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500 정도는 그 회사가 이윤을 하는 거예요. 이윤을 갖는 거예요. 대형 건설사는 1%고 그 다음에 그 건설사들이 자기 순위를 유지할. 형, 저 그냥 갑자기 너무 궁금한 네. 건데 저희 부모님이랑 여기 살기 전 집이 네.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존나 심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저 때 한 중간층이었는데 네. 그래서 윗집에 갔더니 윗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들렸어요. 당연하죠, 소리가.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울려서 이게 밑집이나 맞아요. 어디서 오는지 벽 타고 오는 거예요. 아... 이 벽이, 이 안방벽이 15층부터 1층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방벽을 충격을 때리면은 벽 타고 1층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윗집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괴담들은 벽 타고 진짜 뭐 네. 밑에 집에서 누가 씨발 뭐 이래서 이게 올라가가지고 소리가 반드시 윗집은 아닐 수 있어요. 윗윗집일 수도 있고. 아 약간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우리 엘리베이터 코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 세대가 벽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응. 그 벽을 타고 온 거면은 내 대각선일 수도 있는 거지. 와, 내 그러니까 윗집이 이 아니라. 방향은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거예요, 몰라요. 진짜.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진짜로 아파트는 우리가 모르고 눈 감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와 근데 형님 진짜 지금 이 이야기대로라면 와 괴담이 하나가 해결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윗집은 비어있는데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죠? 크디님 윗집 병신아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크디님 있나요? 말이 맞아요. 이거 떨군 소리는 윗집 아니라 윗윗집 아니면은 그 정도 충격음이면은 15층일 수도. 제가 한창 존나 개념 없는 잼민이일 때,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메탈에 꽂혔어. 메탈에 꽂혀가지고 그 당시 아니야 대학교 1학년 때였구나. 내가 진짜 20살인데도 그렇게까지 개념이 없었냐? 이만한 대형 앰프를 우리 집 그때 14층이었어요. 갖고 가가지고 내 방에다 놓고 헤비메탈을 다음날 7층 사는 나랑 친했던 아줌마가 메탈에 빠져가지고 요새 기타 치나봐? 그러더라고. 7층 내가 14층이고 7층인데 요즘 기타 치나봐?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때 개잼민이라 갖고 네 이 메탈이 좋더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개씨발 새끼 진짜 칼 맞을 뻔했네. 칼 맞을 뻔했네. 지금이었으면 진짜 찔르고 후비고 긋고 우회전 좌회전 했죠. 우회전 좌회전 했어. 큰일 났네, 진짜. 여기가 네 신장이냐 하면서 아야 했을 거야. 그쵸. 근데 저 진짜 비슷한 사건이 있는 게 오피스텔 그 7층짜리 오피스텔에 저 안에 형님이 살았는데 좋아하던 여자애한테 차인 거예요. 그래서 술 존나 먹고 집에 와가지고 거리 공연용 앰프 있는데 크기가 아까 형이 얘기했던 그만큼한 사이즈예요. 그거에다가 노래 틀어놓고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이러다가 울고 씨발 잠들었는데 그 형 밑에 있는 집 노가다 나가야 되는 아저씨 새벽에 하드 메탈에 가슴 뛰어서 잠도 못 자고 미친 새끼 재생 먹는 게 EDM 틀어가지고 뿅뿅뿅뿅뿅 하는데 씨발 맨 밑에 집에 있는 할머니들 씨발 올라와가지고 야이 씨발야 문 열어 아니 경찰이 와서 문 따고 들어갔어. 진짜예요 진짜. 이거 마동석이었으면 웃겼을 때 백이요 지금 EDM 틀어놓은 거 그거 당신이요? 네 그럼 돼요. 근데는 씨발 어르신들 가슴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심지어 거기 부산이거든요. 펜타포트 행사했다고 존나 놀렸어. 아니 그래갖고 요새는 나 인테리어도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면은 위아랫집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원래 있던 벽을 까는 거는 모든 세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실제로 1501호에서 까면 106호에서 들려요.
와 진짜 아 진짜까지 다 들려. 왜냐면 이 아파트 전체 골조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타고 들어가요. 와 진짜 무섭다.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GS 여러분 저 되게 존경합니다. 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1군사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오늘은 지금 여론을 뒤집을 정도의 사실 커버였어요. 형이 해주신 그러게요. 얘기는. 응. 사실 내가 엎드렸으면 욕을 먹었을 수도 있지 이 정도면은. 아 뒤집으십시오. 네.